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은 휴일도 잊은 채 복구 작업에 매달렸지만 피해가 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내는 지방세가 다른 시도 혁신도시에 비해 크게 적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주거단지를 비롯한 배후단지 조성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직원의 10대 보육원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6일과 어제 큰 비가 내려 익산과 고창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수해민들은 휴일도 잊은 채 복구 작업에 매달렸지만 피해가 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메론잎이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출고를 20일 앞둔 상황이지만 다 자란 메론이 폐기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묘목티를 채 벗지 못한 어린 상추도 맥없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폭우로 물에 잠기면서 올해 농사를 망친 겁니다. 외국으로 수출을 출하가 이제 이달 말일인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막막합니다. 침수가 되면은 뿌리가 활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썩어 들어가요. 침수된 벽실을 마당에 펼쳐놓고 말려봅니다. 수확한 매실을 담았던 장독까지 물에 잠기면서 매실은 모두 버렸습니다. 물폭탄이 집안까지 들이닥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주민들은 인근에서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를 막아 발생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을로 물이 막 채서 이게 어디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이 현장을 여기 와봤더니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로 물이 계속 공사하는데서 막 쏜살같이 들어올래. 지난 6일과 어제 내린 폭우로 익산과 고창에서 비닐하우스 천여동 73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 언제 다 복구할 수 있을지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런 거 다 말리하는데 아직 말리도 못하고 끄시만 해도 못해요. 한 달을 걸려요. 얼마를 걸리려는 걸 모르겠어. 멍든 농심이 회복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시 큰 비가 예보돼 있어 수해민들의 한숨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혁신도시 이관기관들이 내는 지방세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은 700억 원이 넘었는데 전북은 고작 21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크게 어긋난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낸 지방세는 6억 4천만 원입니다.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방세가 4억 8천만 원으로 많습니다.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 11개 이전기관이 낸 지방세를 모두 더했더니 21억 원입니다. 반면 충남 390억 원, 경북은 719억 원으로 전북보다 20배 또는 34배가 많습니다. 경북은 한국수력원자력, 충남은 국방대학교처럼 지방세를 많이 내는 이전기관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농촌진흥청 같은 국가기관이 5곳이나 되고 나머지 공공기관의 수익이 크지 않아 지방세를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당초 취지는 지방재정을 늘려 지역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거였지만 실상은 불균형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큰 차별을 받는 전북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도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전북 금융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도시 그 건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 급격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매년 700억 원 넘게 지방세를 거두는 경북과 달리 전북의 지방세가 20억 원대에 그친다면 두 지역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 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주거단지를 비롯한 배후도시 조성은 아직 부지조차 선정 못하는 등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올해 1단계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는 익산 식품 클러스터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230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이미 32개 기업이 입주하기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기업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지원시설이 가동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유입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따라 배후도시 조성이 시급해졌지만 부지조차 선정을 못하는 등 사업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19만 제곱미터의
한옥단지와 외국인 맞춤형 주거단지 같은 배후 도시를 조성하기로 하고 4년 전부터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를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주거단지 조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로 전북개발공사, LH동호총스타 너무 이렇게 위험도가 높다. 나중에 실제 분양을 해서 안 팔려버리면 LH도 지금 재정 자립도가 이름 좀 좋아졌는데 내지는 안 좋았잖아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달리 주변 완주군의 테크노밸리와 일반 산단 주거도시 조성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익산시가 제때 국가식품 클러스터 주거단지를 분양하지 못하면 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 증대 효과를 익산이 아닌 다른 시군이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중학교 교직원에게 성희롱과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10대 여학생들이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성희롱을 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는데요.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널 여자로 보고 있다. 너 때문에 주변 여자들 모두 정리했다. 너를 위해서면 뭐든지 해줄 수 있다. 방을 하나 잡아놨으니 놀러 가자. 올해 보육원을 나온 뒤 자립한 대학생 19살 A양이 중학교 교직원 49살 김모 씨에게 들었다는 말들입니다. 도교육청 소속의 자원봉사 동호회 회장이다 보니 잠시나마 의지했던 A양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 그냥 이 사람도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냥 소름 돋고 수치스럽고 그냥 계속 울었어요, 집에서. A양의 고등학교 친구 역시 비슷했습니다. 같이 술을 마셔주면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몸에 문신을 모두 세보겠다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너 문신 몇 개 있냐고 해서 제가 그때 그냥 거짓말 치면서 한 3개밖에 없어요 이랬는데 네 몸 다 확인해서 문신 세고 3개 없으면은 소원 들어주라고. A양이 지내던 보육원의 또 다른 고등학생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딱 전화했을 때 그냥 술 드시고 전화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생각했는데 또 한 번 전화 오는 거예요. 회장님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이래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학생들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에는 한 10대와 더 큰 문제가 생겼지만 해당 여성이 말을 바꾸면서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모든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 딸이라는 생각이 단지 진짜 욕심이었다면 가서 얘 공무원 만드는 게 내 꿈이었고 저희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경찰은 전북교육청의 감사와는 별개로 피해 학생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펼쳐온 김 씨는 성범죄 대상으로 보육원생들을 노렸습니다. 보육원생들이 성범죄에 취약한 이유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씨가 접근한 피해자 가운데 2명은 보육원에서 자라온 10대였습니다. 보육원생들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에 자립해야 합니다. 이들이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퇴소지원금은 단 한 차례,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전라북도가 보육원 3곳을 표본조사했더니 퇴소 후 취업에 성공한 여성 보육원생들은 20%에 그쳤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보육원생들은 자립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김 씨는 A양에게 시간당 2만 5천 원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환심을 산 뒤 성희롱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육시설에 있다가 보육시설을 나가는 경우에는 세상에 거의 혼자 남게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보육원생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주거지원금을 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늘리자고 제안합니다. 시설에서 어떤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로 나갔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아이들을 좀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10대 보육원생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 성범죄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기적으로 정서적인 조언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대상자 선정 관련 절차를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교육부는 서남대 인수자 선정 안건이 포함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 말에 개최하기로 했지만 위원들의 학예 휴가를 이유로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서남대 인수자 선정은 당초 5월 말 4분위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정상화 계획서 보완을 이유로 이미 2차례 연기됐습니다. 인수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최근 서남대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학교를 떠나는 등 학사 운영의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연중 최대 닭 성수기인 초복이 다가왔지만 육개값이 계속 하락해 양계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현재 육개값은 1kg에 1,243원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19.5% 떨어졌고 한 달 전에 비해서는 25.4%나 급락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 4월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된 뒤 양계 농가들이 병아리를 대거 입식해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지난달 초 다시 AI가 발생하면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전주시 여의동 일대에 검은 분진이 날려 중고차 매매단지에 세워놓은 차량 5천여 대를 뒤덮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주시는 분진이 인근 산업단지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팔복동의 한 공장에서 보일러 고장으로 검은 분진이 날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대형 영화관에서 화재 감지기가 잘못 울려 영화를 보던 관객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감지기 오작동을 확인한 관객들이 다시 영화를 관람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관객이 영화관 측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김제시 백구면의 한 목재 회사에서 불이 나 목재 건조실과 건조 중이던 목재 약 50여 개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재를 건조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운항하는 카페리 항로에 오는 9월부터 새 여객선이 투입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에 발주된 새 여객선이 중국 석도에서 진수식을 가졌다며 내부 시설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오는 9월부터 군산과 석도 항로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최고 120mm 이상 내리겠고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5도 등 26도에서 29도 분포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영상과 SBS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